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의 미술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책이 작가에게는 도전이지만 이 책은 저에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뭔가 제 안에 변화를 많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마다의 하나씩의 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 이 나가 정말 그냥 정여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적인 컬렉션,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컬렉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제목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햄릿에서 오피리아, 예, 햄릿이 사랑했던 여인 오피리아의 모습이고, 그 오피리아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볼도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거죠. 예술에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이게 슬퍼서 안 좋고 이게 죽음이라서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가면을 벗어던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잖아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면을 쓰면서 그냥 내 감정을 많이 숨기고 살아가는데, 이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 안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많이 표출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성이 해방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 그림이 슬프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수많은 꽃들과 그리고 저 아름다운 자연과 저 속에서 어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그런, 슬프지만 당연히 슬프지만, 그리고 죄가 없잖아요. 오피리아는 아무 죄가 없이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오피리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런 뭔가 이상한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잣대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슬픔과 기쁨마저 뛰어넘어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이 그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루미의 시인데 루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으면 또 하나의 들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필드라고도 하고 정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의 세계를 넘어선 곳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세계가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을 떠난 그 너머의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픈 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또 하나의 세계에서는 우린 분명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시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주는 해방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롱과 라이트를 넘어서, 예, 옳고 그름, 뭐 슬픔과 기쁨,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예술의 차원에선 우리는 마치 사랑처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흐가 파리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흐의 그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그림인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화상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장면이죠. 뼛속까지 다 말라서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거를 저 타오르는 연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되고, 내가 과연 화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얼마나 걱정이 되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뭔가 또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현실주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특이하긴 하지만 초현실주의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뭔가 굉장히 그 이후의 화가들과 더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 프리다 칼로나 살바도르 달리나 이 사람들과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라는 존재가 이렇게 정말 뼈가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게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러면서도 그 존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우린 이런 존재예요. 하지만
내일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그릴 거예요라고 선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본의 우에노 미술관이에요. 우에노 미술관은 정말 부러운 미술관입니다. 모네가 살아있을 때 모네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모네의 그림을 이미 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죠. 인상파에 일본의 판화가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본의 그 컬렉터들이 아주 일찍부터 유럽에 진출해서 이미 그림을 많이 모으고 있었던 거죠. 모네 수련 앞에서 감탄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술관에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의 미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조차도 또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저에게는 또 미술관을 가는 또 하나의 멋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이 그림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로서는 사실 앞에 그림들에 비해서 예술성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파울로 우첼로의 그림인데, 우첼로도 유명한 화가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신화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에, 신문도 라디오도 없었던 시기에, 심지어 교과서도 없었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융이 얘기한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약속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공유하고 있었던 인간의 원시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평범하게 해석해버리면, 스튜디움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이야기니까 여성에게는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이나 신화나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인물들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알터 에고라고 해서 이거는 왕자도 공주도 그리고 용마저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왕자는 바로 우리 안에 에고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고는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자주 보여주고 있는 나죠.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에고예요. 셀프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남기는 한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주는 우리 안의 본질이고 우리 안에 숨은 잠재력이고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백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에 가고 싶어서,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멀리 있어도 결국은 비슷한 우리 인간들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일상의 이 사회화된 에고를 벗어나서 진정한 셀프의 가능성을 만나게 해준 것이 저에게 여행이었어요. 그 창은 우리가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저의 창은 바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닫혀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고,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저 용의 목소리와 싸웠고, 그 셀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창을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야만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블리스라는 것이고, 팔로우 유어 블리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을 찾아서 떠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술관으로 떠나셔도 좋고, 또 한국에도 이제 좋은 미술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본태 미술관도 있고, 또 원주에 뮤지엄 산도 있고, 서울시립미술관도 좋고, 작은 갤러리들도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들에 가서 이 셀프와 에고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개성화의 눈부신 시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